여수에서 국제 사이클 대회 2017 투르드 코리아가 열렸습니다. 서울까지 700여 킬로미터 코스 전체가 자연과 생태를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김갑섭 전남도지사 대행이 이낙연 총리에게 여수 경도를 경제자유구역에 편입시켜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최근 우박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풍수해보험의 개선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쇼핑카트가 심심치 않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만 편하자고 집 근처까지 가져가거나 아무데나 놓고 가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농사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척지 논에서는 염해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국제 도로 사이클 대회인 투르드 코리아 2017이 오늘부터 닷새간의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700km가 넘는 코스 곳곳마다 자연의 생동감이 더해져 선수들에게 또 다른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도로 사이클 대회인 투르드 코리아 2017에 여수에서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2007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20개 팀 12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열띤 기록 경쟁이 예상됩니다. 해양도시 여수에서 첫 페달을 밟은 선수들은 넘실대는 바닷길을 병풍처럼 코스 삼아 기분 좋은 여정을 기대해봅니다. 너무 좋고요. 휘둘리지 않고 잘 안배해서 우승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여수에서 서울까지 778km의 대장정은 열띤 경주를 넘어 색다른 볼거리로 선수들을 매료시키게 됩니다. 6개 거점 지역에 펼쳐진 코스는 해안도로와 국립공원 등이 포함돼 자연을 한껏 품을 수 있는 여유가 묻어납니다. 아시아 도로 사이클 대회 가운데 대회 등급도 높아지면서 매년 참가자도 늘고 있습니다. 국내 선수팀이 6개 팀이 있고 외국에 참가한 팀이 14개 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선수들과 그다음에 시민들이 같이 만끽하는 또 도로에서 흘리는 선수들의 땀과 노력에 생생하게 중계돼 현장의 감동이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자전거를 통해 녹색 성장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투르드 코리아 2017은 오는 18일 서울 강변북로의 순환 경주를 끝으로 닷새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 권한대행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한정공대 설립, 또 청년 농업인 직불제 조기 도입 등을 건의했습니다. 또 간담회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여수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제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풍수해보험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남도는 풍수해보험 보상 대상에 우박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내린 우박으로 도내 5개 시군에서 하우스 280여 동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풍수해보험에는 우박 피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의 권력과 예산을 주는 강력한 지방 분권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방제 법원과는 강력한 지방 분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시도지사들이 예상치 못한 연방제 발언에 놀랄 정도였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을 청와대로 부른 자리,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연방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연방제의 버금가는 그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만들겠다. 그렇게 각각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연방제는 지방분권의 가장 발전된 형태입니다. 현행 헌법체제에서는 연방제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권력과 예산을 지방에 넘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 발언을 현장에서 들은 시도지사들은 예상보다 강한 대통령의 발언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4차 분권의 시대를 열겠다 정도의 수준의 말씀을 할 줄 알았는데 첫 마디가
강력한 연방제라는 느낌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청와대 간담회를 마친 시도지사들은 따로 모여 새 정부 국정과제의 지방분권 채택과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그리고 개헌 논의의 지방 참여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 의지를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 것인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고흥 진지도에 대규모 휴양지 조성 사업이 추진돼 관광객 유입 효과가 기대됩니다. 고흥구는 내일 한섬 P&D와 1,100억 원 규모의 복합 휴양시설 조성 협약을 맺고 오는 2024년까지 기반 조성과 숙박시설 건립을 마무리해 여수와 순천 등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고흥군 과영면에 위치한 진지도는 전라남도의 해안 섬 우선개발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연륙 연도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와 고흥군은 도양읍 일반산업단지와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예정지에 대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2020년 6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이를 통해 원활한 토지 보상과 부동산 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조업과 휴양 관련 시설들이 들어설 도양산단과 우주해양 특구 예정지는 현재 기반 조성을 위한 협의와 함께 토지 매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 대부분 쇼핑카트를 사용하는데요. 이 카트를 집 근처까지 끌고 간 뒤 아무데나 버리는 얌체 고객들 때문에 유통업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중전화 부스 옆에 쇼핑카트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늦은 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도 카트가 발견됩니다. 인근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 고객들이 카트를 집 근처까지 끌고 간 뒤 아무렇게나 버려둔 겁니다. 내 쇼핑하는 물건이 많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는 거죠. 밀고 그러고 그냥 집 앞에 두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수거에 나선 마트 직원들을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전봇대, 빌라 주차장, 심지어 쓰레기 더미 옆에 버려진 것도 눈에 띕니다. 수거 작업을 시작한 지 30분 정도가 흘렀는데요.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에서만 벌써 10대의 카트가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갔다 회수되는 카트는 이 매장에서만 많게는 하루 60대가 넘습니다. 하천 밑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길에 카트가 있으니까 거기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있고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도 많아 유통업체는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객을 위한 배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는 제자리로 해주시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고객들의 얌체 행동에 마트 직원과 카트의 불편한 숨바꼭질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의회가 의원 업무 추진비 사용과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은 최근 의원 업무 추진비의 사용과 집행 원칙을 정하고 사적 용도의 사용 금지 등 사용 제한 규정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기당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자에 대해서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 의원은 의원 업무 추진비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여수 서울초등학교 오케스트라가 지난 11일 경기도 파주의 임진각에서 독일 프라이 유겐트 오케스트라와 합동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음악회로 서초 오케스트라는 2014년부터 독일 프라이 유겐트 오케스트라와 MOU를 체결해 협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농사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척지의 논들은 염전으로 변해 모가 말라 죽고 대체 작물도 어려워 한 해 농사를 망치게 생겼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순 모내기를 끝낸 전남의 한 해안가 간척지 논입니다. 논바닥은 말라 쩍쩍 갈라졌고 어린 모는 누렇게 말라버렸습니다. 비가 온 지가 한 2달 넘습니다.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런 실정이 나타납니다.
참 큰 걱정입니다. 근처 수로에 물이 있어도 소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로에 고인 물의 염분 농도는 0.7%. 이 물을 받아 모내기를 한 논의 염분 농도는 무려 1.55%입니다. 모의 성장 한계치인 0.3%를 5배 이상 초과해 논이 아니라 사실상 소금밭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피해가 발생한 논은 지금까지 전남에서만 920헥타르에 이릅니다. 대부분이 염기가 많아 관정조차 팔 수 없는 간척지 논이어서 이달 말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모내기는 물론 대체 작물도 불가능해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랑 심겨놓은 거 다 죽잖아요. 벼 심겨놓은 거 싹 죽어버리는데. 농민들은 다시 모내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만 당분간 비 소식마저 없어 속은 더욱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국적인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지역의 자치단체와 기관들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6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순천시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순천 린제노인복지관과 여수시 노인복지관이 위탁기관상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노인회 광양시 지회 등도 노인 인력개발 원장상을 수상하며 스쿨존 안전지킴이와 버스 승강장 지킴이 등 지역의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올해 관내 슬레이트 교체 가구 110곳을 대상으로 처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처리 물량이 초과될 경우 추가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슬레이트 빈집 정비 사업도 함께 추진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970년대 초가 지붕을 대체하기 위해 보급된 슬레이트는 성면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품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불량 목재 펠릿이 세관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양세관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산림청과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7천억 원 상당의 수입 목재 펠릿 283만 톤을 적발하고 관련 업체 24곳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또 유해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품질 등급이 허위 표시된 수입 펠릿 8천여 톤을 적발해 반송 조치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의 대표 특산품인 매화빵이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에 선보입니다. 광양시는 내일부터 18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7 대한민국 시도별 지역대표 명품 특산물 브랜드관에 광양 매화빵을 홍보,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매화빵은 매실과 매실 원액이 첨가된 앙금에 밀가루 반죽이 어우러진 새콤한 맛으로 지역 매실 판매를 늘리기 위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빵입니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여수 산단에 QR코드를 이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여수소방서는 이번 달부터 국가산단 내 위험물 옥내 저장소 160여 곳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스캔하면 위험물질 기본 정보와 재난 대응 요령을 알 수 있는 위험물질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는 이번 시스템이 위험물 안전관리뿐 아니라 화재와 누출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남도교육청과 전남조리과학고, 여수정보과학고가 교육부 주관 2017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등에는 모두 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돼 해외 협력 교육기관에서 의사소통과 직무교육, 산업체 현장학습 등이 진행됩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현장학습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